근데 요즘에는 네. 젊은 꼰대라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요. 네, 꽃망주라고 하죠.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좀 자기애적인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원칙이 옳고 예. 내가 살아왔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걸 남한테 강요하려고 하고 네. 보통 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좀 과시하고 네. 자기애적인 성격인 분들이 대인관계나 이런 게 잘 원만하지 못하거든요. 예. 왜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 얘기만 하고 네. 좀 배려심 없고 음. 직장 상사일 경우에나 윗사람일 경우에는 좀 착취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꼰대라는 표현 자체에서 그렇듯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굉장히 상처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아, 그 사람 자체가요? 사실 예. 꼰대라는 사람 자체가?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막 잘난 척하고 과대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이면에는 오히려 되게 좀 우울하고 예. 자신감 없고 그런 모습들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마음이라는 게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도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 뒤에는 분명히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외로움 이런 게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꼰대뿐만이 아니라 너무 네. 막 자신감이 넘치고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어쩌면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를 가리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죠. 아, 네, 좀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걸 또 극복해내려다 보면은 네. 어떻게든 외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싶고 음. 대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또 생길 것 같고 네. 실제로 성공하시는 경우도 많죠. 필사적으로 그렇게 음. 얻어내야만 마음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네. 더 큰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네.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은 숨겨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주변 사람들을 착취해야만 또 성공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닐까 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뭔가 꼰대인지 아니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하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분들은 상담을 오시더라도 스스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런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네. 가족들이 견디고 견디다가 네. 결국엔 이제 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해서 가족 상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와서 상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오시더라도 상담가한테도 감정에 대한 이야기나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 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의사 양반은 어디 대학 나오셨나 이런 아. 식으로 네. 내가 그 의대 교수랑 뭐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그런 외적인 걸로 이제 마음의 문제들이나 갈등들을 많이 숨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좀 상담하실 때 좀 하시는지. 그렇게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네. 사실 대인관계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내가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미숙하니까 권위로 명령을 하든가 어떤 외적인 거를 갖추게 되면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옆에 머물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 측면에서 그렇게 성공을 일구어내시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문제들을 직면시키려고 하면은 네. 굉장히 화를 내시겠죠. 네. 직면이라고 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당신은 인간관계가 당신의 꼰대 기질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화낼 것 이렇게 말은 하진 않겠지만 네. 뭐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본인의 문제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음.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심리학 공부나 지식을 좀 알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걸 섣불리 해석해주다 보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인간관계를 해치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적당히 그 사람이 원하는 인간관계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냥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네, 네. 좀 굽신굽신하면서 예. 약간 자기애적인 거를 만족시켜 주는데 예. 약간씩 변형해간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 근데 사실 상담을 계속 오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음. 그 과정 자체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 계속 예. 오실 수 있다면 처음에는 만족할 만한 그래도 이 의사는 말이 좀 통하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친해져 가면서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되겠다. 그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한두 명 정도 꼰대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과 생활을 할 때 좀 네. 어떻게 해야지 좀 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꼰대가 있으면 되게 괴롭잖아요. 네.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꼰대 분들이 또는 꼰망주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마음의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그 상황에 빠져서 이 사람의 상대방으로서 느끼는 게 아니고 관찰자로서 느끼게 된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반응을 얻어내고 싶어 하는구나.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그 상황에서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적당히 상황을 봐서는 필요한 말씀도 드려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그 전에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네. 내가 좀 들어볼 만하지 않나? 꼰대 입장에서도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혹시 내 문제도 좀 있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네. 관찰자 입장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라. 네. 그 말이 되게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뭐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그러면 네. 그 상황에서 감정이 막 차오른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말실수도 하게 되고 음. 오히려 나중에 불리해질 법한 행동이나 음.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런 걸 좀 한 발짝 물러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예. 굉장히 현실적인 대응에서도 유리해질 것 같고 그런 게 심리학 공부하고 그런 이론들을 좀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차피 저렇게 말하는 건 이면에 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 좀 인정을 하고 네. 좀 관찰자로서 대화에 임하면 조금 더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게 나한테도 상처가 덜 되고 네.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일거양득으로 좋은 점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가 꼰대는 자기애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 뒤에는 우울감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한 측면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면 네. 어떤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예의가 바르다, 예. 너무 굽신굽신한다 그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네,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굽신굽신하고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술 마시면 개가 되는 분들이 더 있거든요. 순간 이런 생각 드는데요. 난가? 저도 약간 사람을 굽신굽신하고 예의 바르게 막 이렇게 만드는 게 네. 마음에서는 그 초자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마음속에 약간 선생님 같은 존재, 도덕이나 윤리,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되고 이걸 관리 감독하는 초자라는 놈인데 그게 너무 과하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억눌려 있으면은 예. 반대의 마음도 생길 것 같거든요. 예. 너무 예의 바르게 해라, 규칙을 지켜라 이런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공격적인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도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듯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술 때문에 그게 기능이 고장나면 오히려 더 폭력적이거나 과도하게 활동적이거나 말이 너무 많아지거나 정반대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고 네. 술이 깨면 또 다시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더 굽신굽신하게 될 거예요.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한쪽 측면이 너무 과하면 네. 정반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일 그런 뭔가 브레이크를 놔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그런 심리학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술을 마셔서 해결하는 것도 건강하진 않죠. 왜냐면 일시적인 해결이고 네. 나의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남을 볼 때도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무 과도해서 힘든 측면이 있으면 그 반대쪽의 마음이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좀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객관화해서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예, 스스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런 데 있어서 무슨 상처라든지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다시 생각해보는 상담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터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예.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사람이 좀 주변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뭐 직장이라든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데 그 상황에서 사실 도망칠 수도 있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굳이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초자가 굉장히 강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현상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과도한 책임감이라든지 네, 꼭 내가 해내야만 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들은 그런 측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네, 나도 예의 바르지 않고 사고도 치고 나도 좀 나쁜 면들도 있다. 그걸 부정하려다 보니까 계속 굽신굽신해야 되고 착한 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자신의 그런 나약함을 부정해 버리니까 네, 오히려 막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네요. 네, 마음을 더 억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좀 게으른 면도 있고 음, 틀릴 수도 있고 지각할 수도 있고 네, 좀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다 보면 네, 그런 마음들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사실 그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 마음 안에서 스스로한테 뭐라고 하는 게 네, 그게 초자이기 때문에 네, 초자도 결국 나잖아요. 네. 스스로를 좀 관대하게 대해주고 용서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용서해라. 네, 스스로를 용서해라. 네, 스스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무언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네, 그런데 그 죄책감을 스스로는 조금 용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강박 증상이나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호소하시는데 네, 정확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벌 받는 느낌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죄책감이 있으니까 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증상들이 강박 증상이라고 보면 네. 죄책감의 반대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죄책감의 반대. 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음, 이런 반발심 같은 것도 있겠죠. 결국 그 근본에는 어떤 공격성이라든지 화나는 마음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안 돼. 또 죄책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반대에는 공격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서로 용서를 하면 네, 서로 편할 텐데 네, 둘이 팽팽하게 힘을 겨루고 있는 상태니까 계속 에너지는 써야 되는데 강박 증상이 에너지 쓰는 행동이잖아요. 네. 계속 손 씻고 의미 없이 확인하고 삶은 너무 힘든데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진도는 안 나가. 그렇게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말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괜찮아, 용서해라고 해봤자 사실 네. 그 한순간이지 실제로 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변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증상이 심각하면 그런 네. 긴장도를 좀 낮추는 치료들 그리고 우선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 과정 공격성이라는 게 숨어 있다 그러면 그걸 표현했을 때 받게 되는 비난이나 불편한 사회적 분위기도 그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게 상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막 술 먹고 막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네.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다시 죄책감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죠. 좀 안전한 공간, 예를 들어서 상담과 같은 걸 받으면서 네. 표출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만약에 그런 표현을 하신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화가 나고 이런 얘기 잘 못 하시거든요. 예. 그렇게 예의 굽신굽신 예의 바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런 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되게 응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너가 당신이 이제는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